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11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수가 오늘은 방어를 좀 하나 했는데 하락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지수 대비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1% 넘게 빠지면서 2,465선의 거래를, 코스닥은 1.5% 가까이 빠지면서 81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요, 하이브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외국인이 3,1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로써 9일째 매도인데요. 이 9일 동안 총 3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음식료업에서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은 2% 이상 오르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대형주와 전기전자 그리고 오늘은 서비스업에서도 쌍끌이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1,600억 원대 매도 흐름을, 그리고 기관은 여전히 방향성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종목 10위권을 살펴보면요. 위메이드와 아프리카TV 그리고 SM 같은 엔터주 그리고 기술주가 대부분 이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는 종목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급등하고 있는데요. 2분기 호실적 기대감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오리온에 대한 실적 전망을 2분기 매출액이 23%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7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해외 수출법인들에서 외형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오리온은 타 경쟁업체들과 달리 판매 가격의 인상이 없이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오리온 종목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2위권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현재 10%의 급등 탄력을 나타내면서 오늘의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말은 약세장에서도 통합니다. 오히려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리면 기술이 좋고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 매크로적인 이유로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직접 분석해온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1:1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우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편 시장은 오늘도 종목별 강세가 조금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섹터는요, 원숭이 주창, 사료 정도고요. 또 중국의 6.18 쇼핑 축제를 앞두고 오늘 중국 기업들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TS 인베스트먼트도 상한가에 들락날락하면서 몇몇 섹터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 투자자들의 관심 종목은 무엇인지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하이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가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하이브 20%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엔터즈 전반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나 JYP 엔터도 함께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관련 섹터 내에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현대차 오랜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 8일 정도 지속을 하면서 이런 부품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파업을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공급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했고요. 유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동안 전 산업계에 좀 퍼져 있었던 그런 여파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원생명과학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WHO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에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 효능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또 함께 또 매수세 몰리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수민 캐스터가 종목 검색 상위 종목들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종목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하한가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KG 스틸이나 쌍방울 또 특징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실 건가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공구음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구음원 또 상한가를 그쵸. 갔죠. 네, 댓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분, 어떻게 오르는 거야? 차트가 좋아서 3만 원에 들어가서 어제 나왔는데 미쳤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분도 수익을 많이 보고 네. 나오셨고요. 두 번째 분, 공구음원 주주분들 부럽습니다. 이거 오늘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농사 끝났네요. 부럽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 분은 장이 폭락하니까 기분이 따블로 좋구나. 까짓 거 형아들 100만 원까지 밀어붙이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댓글이 확실히 더 네. 많네요. 100만 원까지 밀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가격 10만 3,300원입니다. 자, 공구음원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100만 원은 우리 희망 사항일 뿐이지 실제로 네.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증시 자체는 그래도 계속해서 전전긍긍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많이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반등 수준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얼마 없는 이 거래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개별 이슈가 강한 그런 종목 위주로 많이 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음원 같은 경우도 전일 1대5 무상증자, 500%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전일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연속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차트상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전일 상한가 가기 이전부터 이미 공구음원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대 주가가 한 차례 벌써 6만 원까지 올라왔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이 선반영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구음원 자체가 빅사이즈 여성 의류 제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인 만큼 기업적인 가치 이런 재료보다는 무상증자 이슈에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공구음원의 이런 1대5 무상증자로 인해서 제2의 노터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후속 관련해가지고 후속주들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S 인베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피코그램 같은 종목들도 지금 동일한 재료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코그램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유동 주식 수가 많이 없기는 합니다. 거기에 이제 유보율 자체도 탄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일 뿐이지 실제로 무상증자를 결정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코그램이라든지 그 외 원중 같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단순 기대감일 뿐이지 실질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철저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무상증자는 뭐 기본이 5대1, 8대1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이슈 그리고 중국 쇼핑 축제 이슈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공구우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비슷한 이유로 오늘 함께 상한가에 든 피코그램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이태우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3가지 정보는 반드시 남겨주셔야 하는데요. 이 3가지는 매수한 가격,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함께 남겨주고 싶으시다면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고요. 이때 매수가나 비중이 아니라 이태우라고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측에서 또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마찬가지로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장의 핫한 종목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과거 수익률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퓨런티어 최고가 29,900원 오늘 기록한 가격입니다. 여기에 따라 수익률은 43%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오일도 수익률 경신이 됐습니다. 12만 3천 원으로 신고가 행진 이어가면서 27%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최근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퓨런티어는 지금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혹시라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꼭 지금 구간에서 최소 절반 이상은 꼭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퓨런티어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 자체는 삼성전기 측에서 테슬라양 카메라 이런 수주 소식이 발생하면서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판매하고 또 제조하는 퓨런티어가 같이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퓨런티어의 기술력 자체는 전 세계에 해당 이 업종에서 뭐 56%의 이 카메라 기업들이 해당 동사에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 자체는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꼭 최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구우먼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공구우먼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에 전일 1대5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냈고 그러고 나서 오늘 시장에서 신규 상장주에 다시 한번 또 유동주식 수가 굉장히 적은 피코그램이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유동주식 수가 23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통 비율로 따지게 되면 30%가 채 안 되는 29.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율과 이제 유보율을 고려해 봤을 때 유보율이 좀 더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유동주식 수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을 할 경우에는 최소 절반 이상은 꼭 매도를 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량으로 뭐 이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 당일에 매물이 쌓여 있는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정도 구간에 매물이 쌓여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잔량으로 해당 구간까지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AS 종목은 퓨런티어였습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의 물량 수익 실현하자는 말씀이었고 잔량으로는 3만 원에서 3만 1,000원까지 눈높이를 높여 대응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2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QR코드를 직접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채팅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종목명 이렇게 3가지는 꼭 적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는 저희가 채팅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링크 받으시려면 샵 3772번으로 보내셔야 하고요. 이태우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전문가의 필생 종목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분석을 하셔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기업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도 또 사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네. 아, 드디어 이 섹터가 나오나요? 혹시 어떤 섹터로 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로보트. 아, 네. 로봇 섹터? 맞습니다. 네. 로봇 관련 쪽으로도 엮여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진이 트랜스포머인데 아, 그렇군요. 네.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랑도 좀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굉장히 크게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제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자동차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약 6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이제 뿌리가 나올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지가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63조 원 중에서 약 60% 정도 규모인 38조 원 정도는 내연기관 차량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약 16조 2천억은 전동화 분야, 그리고 8조 9천억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분야에 투자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해당 분야에 모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반영받을 수 있는 게 역시나 전기차 전용 공장에 해당 동사가 앞으로 지능형 로봇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일단은 싱가포르의 이제 글로벌 혁신센터에 로봇 기반의 스마트 물류 그리고 제조 솔루션을 앞으로 적용한다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동사가 협동 로봇부터 뭐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리고 무인 주차 로봇 같은 이런 지능형 로봇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현대차 그룹과 그동안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동사가 앞으로 해당 이 현대차 그룹의 이런 솔루션 적용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해당 동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급망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의 가장 큰 단기 악재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매크로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 뭐 매출액 같은 경우 1.9조 원이 발생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된 이런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전환 투자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점차 러시아 공장이 다시 한번 이제 재가동이 됐을 때는 이 업종 내에서 굉장히 탄력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힌트, 로봇과 자동차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에서 저희가 필승 종목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현재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지 마셔야 할 것,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은 몇 %로 담으셨는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는데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병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의 1:1 종목 상담 코칭 코너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출연해주시는 이태우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에 이렇게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TV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오늘 내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3가지 정보 반드시 적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수한 가격과 종목의 이름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 이렇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정보는 꼭 빠뜨리지 말고 기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 외에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니면 사연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멘트 함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QR코드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문자 메시지 전송인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 역시 이태우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셔야 하고요. 종목 상담 내용을 이쪽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출연자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주시고 보내실 때는 번호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적극적인 종목 상담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입장하시죠. 네, 우리손 FNG라는 종목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3,300원의 매수가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손절도 추가 매수도 늦은 거겠죠.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우리손 FNG 축산 관련 기업이죠. 농축산 업체다 보니까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분은 근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신데요,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가격이 2,455원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질문을 보니까 손절도 그리고 추가 매수도 늦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투자자분께서 고려는 하고 계신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수한 타이밍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4월 26일 또는 4월 27일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나 많이 급등했을 때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것은 정말 좀 좋지 못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를 때 기본적으로 왜 오르는지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4월 26일 급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 관련주들이 부각받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5월 27일경에 한 차례 급등을 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을 했는데 즉 이 말인즉슨 아무래도 이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업 가치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반응을 해주는 그런 테마성 종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해당 이슈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재건 관련주들 위주로 수급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단기 테마로서 부각을 받고 지금 현재는 크게 부각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손 FNG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앞서 인플레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수급 자체는 4월 27일경에 좀 빠져나간 물량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해당 매수하신 금액 부분에는 살아있는 매물이 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27일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이슈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었던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2,800원 구간대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매물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을 좀 추가 매수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현재 보유한 잔량을 가지고 보유한 비중을 가지고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2,800원 구간에 올 때 매물을 한 차례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부터는 비중 축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 이평선 구간을 전일자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오랜 시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하단 라인은 120선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은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손 FNG가 오늘의 첫 상담 종목이었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2,800원대에서는 비중 축소 전략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합니다.
음악 듣는 어피치님, 알체라 종목을 말씀하시네요. 22,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입니다. 저점도 깼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알체라 오늘도 보겠습니다. 15,1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9% 급락합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3일째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AI 쪽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요즘 장에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해당 섹터 자체가 아직 뭐 그렇게 다시 부각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수하신 금액대를 이제 차트를 보니까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뭐 4월에서 5월경으로 넘어갈 때 이 하락 추세를 가져가는 타이밍에 매수 타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려보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하락 추세 속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떨어지는 칼을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손을 뻗게 되면은 다칠 위험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내가 떨어지는 칼날을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크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멈춰준 다음에 하방 경직이 나타난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늘 저점을 이탈한 만큼 사실 신규 상장을 2020년 이제 12월에 했습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상장한 지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뭐 신규 상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점을 이탈한 만큼 하단 구간에 지켜줄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모른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 자체는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비중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 자체만 잘 잡으시면은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단 구간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하방 경직이 나타나는 타이밍, 그 이후에 그럴 타이밍이 이제 보통 양봉의 형태가 한 차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봉의 형태가 나타나고 나서 한 2, 3거래일 정도 흐름을 지켜보다가 계속해서 양봉의 상단 구간 매물대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그 구간을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은 조금 더 나은 타점으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가치는 그래도 유망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 없고 추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체라 오늘 신저가를 썼습니다. 매수하실 때는 하방을 다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자는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QR코드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 현재 화면에 떠오르고 있을 텐데 이걸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3가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입니다. 이 외에 전문가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이때는 종목이나 매수가가 아니라 이태우라고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루트로 참여하신 오늘의 다음 상담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채팅방 들어갑니다. 네, 퐁락이라는 닉네임 쓰십니다. 네오 이뮨텍이고요. 7,600원에 60%입니다. 꼭 좀 살려주세요. 꽃기호라고 하셨습니다. 자, 꽃기호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오 이뮨텍 일단 차트 확인해 볼게요. 지금 2.4% 빠지고 있고요. 4,460원대에 오늘 하락 장세 이어갑니다. 이분은 좀 비중도 높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도 오늘 저가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오늘 최근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도 이제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통상 이제 그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타이밍에 시장 영향이 크다, 기업 가치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즉 펀더멘털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탈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홀딩할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약세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재료는 좀 소멸되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께서도 분명 네오 이뮨텍을 투자하실 때 어떠한 기업 가치를 가지고 내가 투자했는지를 지금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최초에 이 모멘텀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지금 그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비중 자체도 60%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라도 해당 이 종목을 내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기업 가치를 어떤 모멘텀을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구간은 아무래도 신저가 구간을 가고 있다 보니까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신저가 그 이제 신규 상장주들의 하락세 아무래도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해놓고 그 잔량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방 경직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해준 타이밍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나오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네오이뮨텍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기업 가치를 보고 접근했는지 지금 먼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이뮨텍도 역시 앞서 살펴본 알체라와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오늘 저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온세미로님 화장품주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15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14만 2,500원까지 또 떨어집니다. 네, 이분은 그래도 대형주입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대응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화장품 관련 기업 중에서 굉장히 대형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한 가지 고려를 해볼 게 이 기업을 왜 투자했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이 접근하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중소형 브랜드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화장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아무래도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의 입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국내 중저가 브랜드의 이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현재 2021년도 5월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세를 좀 다시 한번 올려놓기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 입지가 올라온 상황인 만큼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우리 이제 투자하신 분께서의 투자 성향 자체가 내가 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의미 없는 손절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신 금액 자체도 15만 7천 원. 그리고 이제 비중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비중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투자 성향 자체가 그렇게 장기적인 성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아모레퍼시픽의 업종 자체, 산업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좀 내가 빠르게 다른 쪽으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아주 큰 뭐 이제 그 손실의 낙폭을 키우기 이전에 비중은 최소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그걸 가지고 다른 이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테마로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단기 투자 전략을 전부 말씀해 주셨고요.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 매수 없이 홀딩 전략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화장품 업체들 보실 때는 이 중국 쪽 실적, 중국 쪽의 어떤 소비 여력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면서 꾸준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갖다만 대셔도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도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떠오르는 링크 속으로 입장하시면 채팅방이 열릴 겁니다. 이때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세 가지는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로 이태우라고 오늘의 전문가 이름 적어주시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다시 링크를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이 채팅방에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하이브 종목입니다. 3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9% 비중이네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30만 원까지는 올까요? 라고 하셨고, 자, 다른 소형주로 교체하고서라도 승산이 높다면 절실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 종목 네. 굉장히 어렵죠. 지금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15만 원 깼는데 그렇죠. 지금 공모가 가까이도 좀 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난 11월 이제 42만 원 주가에서 지금 현재 오늘 22% 현재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15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도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방탄소년단 BTS의 단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오늘 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조금 전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완전히 단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 이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정 이후의 계획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은 뭐 이제 개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지금 하이브 관계자 측에서 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뭐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장중 뭐 28% 가까이 하락했던 것이 현재는 약 6% 정도는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사실 하이브에 있어서 매출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는 것이 BTS의 매출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또 나온 추정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이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약 6조 원대 수준인데 예상 이번 연도 이제 순이익이 2,400억 수준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2023년에 BTS가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BTS의 매출이 이제 감소폭 자체가 한 7천억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순이익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은 한 30% 정도 순이익이 감소하면서 한 1,600억 정도로 2023년에는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만약에 2023년 해당된 흐름대로 흘러갔을 때 하이브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40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뭐 SM이라든지 JYP 또는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보다 과연 고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브, 특히나 뭐 BTS가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할 매력이 있을까라는 이런 우려감들을 오늘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앞으로 과연 하이브가 계속해서 이 BTS의 매출 비중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르세라핌이라고 하는 뭐 이제 최초의 하이브의 여성 걸그룹 또 이제 런칭을 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남성 보이그룹 같은 경우도 매출 비중이 점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단순 엔터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 가치에 굉장히 우위에 있는 엔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 그리고 특히나 뭐 미래 가치가 좀 뚜렷한 NFT 사업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앞으로 하이브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성장주로서 이제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는 못할 거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고요. 31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의미 없는 정리는 좋지 않다. 지금 현재 이제 31만 원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부터 거의 100% 정도는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의미 없는 손절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중 자체도 9%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해당 이슈가 소화가 되고 나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상승 분위기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지금 현재 비중 정도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대 비중 2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잠시 관망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 원 다시 올까요 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희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었고요. 이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공략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채팅방 열어보겠습니다.
임정은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이분은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데 세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가운데 하나만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U테크 볼게요. CU테크 7,643원 매수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CU테크도 신규 상장주거든요. 지금 오늘은 3.6% 빠지고요. 5,320원입니다. 이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비중 자체가 너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은 뭐 실적부터 해서 그 사업의 성장성, 미래 성장성 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CU테크가 이번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부진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기업적으로 볼 때도 지금 뭐 시가총액이 1,000억이 좀 안 되고 유통 비율 자체도 30%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좀 잦을 수가 있다는 점에서 비중 자체를 그렇게 10% 넘어가는 비중을 투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이 약 7,643원. 계속해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가지 꼭 말씀드릴 부분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마다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하락 추세를 멈춰주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등 전환해주는 타이밍.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확률상 조금 더 다시 한번 뭐 수익 또는 내가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뭐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CU테크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단 구간에 지켜줄 수 있는 자리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 두시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꼭 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재 이제 내가 이제 투자한 본전 거까지 오기까지는 한 40% 정도까지 올라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비중은 좀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 꼭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 실어주면서 반등 타이밍 나올 때 그때 이제 뭐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져 나오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U테크 종목이었습니다. 비중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고요. 오늘 역시 저점입니다. 현재 5,330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멋쩍은 튜브님이고요. 위믹스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24,700원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비중은 8%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위닉스 지금 시세 보니까요. 오늘 상담한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빨간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1.47% 플러스권 13,850원에 역시 그래도 손실은 많습니다. 네, 위닉스 여름 다가오는데 어떨까요, 이 종목? 일단은 위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네요.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의 이제 뭐 차트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코로나 저점 수준까지 현재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닉스의 차트를 보시면은 코로나 저점 구간이 이제 11,000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13,800원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사실 이제 업황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시 2020년도 2월에서 3월 경보다는 나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닉스 같은 경우에 해당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제 낙폭을 키울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해당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비중 8%를 유지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위닉스 대표적인 여름철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다음 차례를 한번 좀 기다리든지 또는 신사업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때까지는 좀 해당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추후에 해당 모멘텀들이 발생하면서 거래량 실어줄 때 그런 타이밍에 한 비중 15% 정도까지만 늘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닉스는 곧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 그리고 방송이 다 끝나더라도 이태우 전문가를 계속 만나서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저희 종목 상담 참여하던 방법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고요.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 힌트는 로봇 그리고 자동차도 있었고 또 현대차 그룹 관련주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그룹 관련주라는 이야기는 제가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아무래도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위아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위아 같은 경우 차트 흐름을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는 보통 큰 흐름에서의 흐름을 먼저 체크하면서 매수 타점을 잘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연초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발생을 해주면서 한 차례 주가를 이제 레벨업을 시켜놓은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구간 이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53,000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 53,000원 구간까지 한 3분할 정도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58,000원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만큼 해당 구간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한 55,000원 정도에서 2차 매수 그리고 큰 흐름 상에서 53,000원 부근에서 3차 매수 정도를 고려하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7만 원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7만 원 구간이 그래도 이 차트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상승 이후에 지켜주던 구간, 해당 구간을 이탈하고 나니까 저항의 구간을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7만 원을 1차 목표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부근을 또 이탈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지루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 현대위아였고요. 분할 매수 53,0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서 분할해서 접근하자는 말씀,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무료 방송 주제는요? 일단 확실히 저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계속 출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개 방송이나 오픈 채팅방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기에는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단기 트레이딩이 그래도 잘 들어맞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이 테마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실제로 전일 또 원준이라든지 피코그램을 또 오픈 채팅방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해당 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많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입장해 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 시장 단기 트레이딩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이태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